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무한한 크리에이티브의 시작이라는 컨셉으로 니콘 Z5가 출시되었습니다. 니콘 코리아로부터 Z5와 2450 렌즈 킷을 대여받아서 몇 주간 사용해 봤는데요. 지난번에 잡담 방송에서 썰을 많이 풀었으니까 오늘은 서론 없이 바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Z5의 외관부터 살펴보자면 Z마운트 시리즈를 관통하는 통일감 있는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으며 만듦새가 아주 좋습니다. 칭찬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 메모리 카드 실 커버가 다소 느낌이 가벼운 점은 아쉬웠어요. 그러나 Z답게 꽤나 만족스러운 그립감을 제공해주고 바디를 잡았을 때 감촉등이 꽤나 단단하고 신뢰감이 있습니다. 전면부와 상판은 마그네슘 합금으로 이루어져 높은 강성과 단단함을 느낄 수 있고 하판과 배터리 실도 꽤나 마감이 훌륭한 편이에요. 제가 정말 많은 미러리스를 사용해 봤는데 이 Z5는 그 중에서도 만듦새가 가장 좋은 축에 속한다고 보여요. 버튼들마다 눌러지는 키감이 통일되지 않은 점, 딱 그거 하나만 보완되면 바디 만듦새는 정말 진심으로 최강이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인 버튼 구성은 Z6와 모두 일치하나 단 한 가지 상단 액정이 사라지고 모두 다이얼이 우측으로 이동했는데 저는 어차피 미러리스에서 상단 액정을 많이 보는 편이 아니었고 이렇게 하면 괜히 그 액정 기스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좋고요. 무엇보다 오른손으로 바로바로 모드 변경이 쉽게 가능하므로 조작성이 더욱 상승한다고 봅니다. 왼손을 꼭 이용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용해보시면 월등히 더 조작감이 좋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또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SD카드 듀얼 슬롯을 채용해서 안정성과 가성비를 모두 잡은 점입니다. Z6를 웨딩 스냅에서 활용하시는 실장님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같이 불만으로 꼽았던 것이 XQD1 슬롯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UHS2를 모두 지원하는 더블 슬롯으로 베스트 웨딩 카메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단자는 왼쪽부터 순서대로 스테레오 미니잭 헤드폰 출력 단자가 있고요. 역시나 스테레오 미니잭 플러그인 전원 마이크 대용할 수 있는 외부 마이크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C-타입 USB 단자가 있고요. 그 밑에 흐드미 미니 단자가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는 액세서리 터미널도 제공해줍니다. 전자식 뷰파인더는 369만 도트로 상위 기종인 Z6, Z7과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시가 기준으로 230만원의 Z6보다 약 50만원 저렴하게 180만원 정도에 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VF나 방진방적에서 금난 누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게다가 조그 스틱도 그대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동급의 타사 바디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바디가 얼마나 상위 모델의 조작성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왔는지 알 수 있어요.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바디 내 손돌방도 그대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셔터는 당연하게도 8000분의 1초까지 지원이 되고요. 여기서도 금나누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셔터음이 기가 막혀요. 최근 나온 미러리스들은 상당히 셔터음을 조용하게 뽑는 편인데 Z5는 셔터음이 정말 카랑카랑하고 찍는 맛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Z5는 찍는 맛이 있어요. 센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Z5의 센서는 2432만 화소로 2020년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약 2400만 화소의 해상도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면 조사형 센서를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데요. 이건 고감도와 DR 테스트를 한번 함께 보시죠. 고감도 테스트를 먼저 해볼까요? 해상력 차트를 감도별로 촬영해서 일부를 100% 크기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는 비교 목적으로 기준감도 100으로 계속 두고 중간에 촬영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우측에는 노이즈 저감을 적용한 상태도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6400까지는 노이즈가 거슬리지 않을 수준으로 해상력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로 샤프합니다. 다만 12800부터는 어느 정도 노이즈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25600은 노이즈 저감을 적용하면 쓸만한 정도이고 51200부터는 해상력 저하가 두드러지고 확장감도에서는 색도 틀어져서 영 그렇죠. 제 생각에는 12800이나 25600까지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저감도에서 보정 관용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컬러 체커를 촬영해서 역시나 일부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는 비교 목적으로 종로출로 촬영한 곳을 두고 언더나 오버로 촬영하고 후보종으로 종로출로 조정한 곳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언더로 내려가는 것은 정말 우수한 성능을 보여줘서 3스탑, 4스탑은 물론이고 5스탑 언더로 촬영해도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잘 보정이 됩니다. 다만 오버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조금 관용도가 떨어지는데 3스탑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데 4스탑, 5스탑은 오버에서 촬영한 것은
보정이 잘 안됩니다. 하지만 저는 보통 이걸 3스타까지만 테스트해서 보여드리는데 굳이 5스타까지 보여드리는 것은 이 바디 5스타 언더로 촬영했을 때 진짜 우수해서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야겠지만 저는 보정 관용도가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촬영한 사진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감도 사진부터 보여드리자면 당연히 이미지 퀄리티는 훌륭하고요. 당연히 좋아야겠죠? 태양을 직접 받으면서 노출차가 큰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보정하기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감도 샘플도 역시 나름 쓸만했습니다. 2450 렌즈를 사용하다 보니까 감도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요. 6400까지는 별다른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12800이나 25600은 약간 후보정할 때 신경 써주면 어느 정도 잡히는 그 정도 느낌이긴 했어요. 화이트 밸런스도 살펴봐야겠죠. Z5는 역시나 A0, A1, A2 세 가지 오토 화벨 모드를 제공해줍니다. A1에서 A2로 갈수록 노랗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A1으로 설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자연광 자동이라는 모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총 오토 모드가 4가지인 셈이죠. 자연광 자동 모드는 실외에서는 오토 화벨과 별 차이 없게 작동하지만 실내로 돌아올 때 한 번 더 세팅을 바꿔야 해서 조금 번거롭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A1으로 설정하고 다녔습니다. 오토 화벨로 촬영한 사진들이나 영상도 보면 색감 괜찮고요. 충분히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고 특별히 화벨이 틀어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보정을 할 때 라이트룸 등에서 로우 파일 불러오면 촬영 당시의 화이트 밸런스 값이 디폴트 값으로 처음으로 불러와져 있는데요. 이게 화벨이 틀어지다 보면 보정할 때도 일일이 다 만져서 귀찮거든요. 하지만 로우 파일을 보정할 때 특별히 그런 것으로 고생한 적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니콘 Z5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AF와 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과한 혹평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273개 초점 포인트로 주변부까지 커버하는 하이브리드 AF는 전작들이나 최근 니콘 바디들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는 잘 잡아냅니다. 눈 잡았다가 뒤통수 잡고 다시 눈 잡고 잘 되죠? 그리고 화면에서 나갔다가 들어온 것도 수월하게 아주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애니메이션이 살짝 한 박자 느린 감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화면에 등장하면 바로 딱 잡아내요. 그리고 눈 인식 AF 활용 시 어느 눈동자에 초점을 맞출 건지도 매우 간단하게 방향키나 위에 있는 조그 스틱을 활용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니콘 카메라의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눈 인식 AF와 얼굴 인식 AF로 인물을 어디까지 인식하느냐 기다리다가 지금 여기서 눈 인식이 끝나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더 버티는 것 같네요. 얼굴 인식은 지금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방금 노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노출 어두워지죠. 저게 얼굴 인식이 풀린 거예요. 앞으로 걸어오면은 지금 여기서 다시 얼굴 인식이 되고 좀 더 걸어오면은 여기에서 눈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마스크를 썼는데도 눈인식을 기똥차게 해냅니다. 제 생각엔 이건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정말 편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장점으로 꼽는 게 조금 슬프긴 하네요. 다음은 이제 앞으로 걸어오면서 연사하는 거 일단은 고속 연속 모드로 놓고 연사를 누르면은 초당 4.5연사로 연사가 됩니다. 4.5연사라는 게 대략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걸어오는 여성 모델 정도는 충분히 깔끔하게 초점을 잡아내고요. 남성이 달리면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달려봤어요. 일단 촬영을 하지 않고 있으면 애니메이션 자체는 잘 따라다니는 느낌이에요. 멀어지면 놓치기는 하는데 가까워지면 바로 또 다시 잡아냅니다. 그리고 나름 잘 따라다니죠? 네, 개인적으로 이 정도 따라다니는 건 문제가 없는데 연사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잖아요. 제가 한번 열심히 달려보았습니다. 결과는 초점이 잡혀요. 이게 애니메이션을 보면 뭔가 좀 못 믿어온데 막상 촬영을 해보니까 촬영을 시작했을 때 한두 장 그리고 마지막에 근접했을 때 또 한 장 이 정도는 초점이 나가는데요. 가운데서 신나게 달려올 때는 분명히 초점을 잘 잡아냅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여러 번 띄워보았고요. 결과는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예요. 이게 촬영 난이도가 올라가는 고난이도 스포츠 촬영은 조금 어렵겠지만 일반적인 일상 스냅 및 본식 스냅 정도는 무난하게 촬영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많은 실장님들이 Z6를 현업에서 잘 사용하고 계셨고 이 바디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죠. 사실상 1세대의 마지막 바디라고 생각하고 다음 세대 바디에서는 조금 더 획기적으로 개선돼서 애니메이션도 보다 매끄러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연사가 느리다는 점은 제품의 컨셉을 생각해 볼 때는 커다란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 보면 유일하게 급이 나눠진 지점이라고 보이는데 100만원대로 출시한 바디가 외관이나 뷰파인더, 손떨방 등에서 상위 모델과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 연사에서 이 정도 성능 저하가 있는 점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연사하면 버퍼도 봐야겠죠? 제가 괜히 Z5를 베스트 웨딩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Z5는 무한의 버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UHS-1 카드 사용할 때는 로우 파일 플러스 JPEG일 때 45장까지 촬영이 되고요. 촬영해서 버퍼가 다 빠질 때까지 23초가 걸리고 이것은 초당 70MB 정도의 처리 속도입니다. 로우 파일 옹리로 촬영하면요 62장까지 촬영이 되고 역시나 23초가 걸리고 초당 70MB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JPEG을 촬영할 때는 100장에서 강제로 끊기는데요. 이때는 처리 속도가 무이면 무한 버퍼 상태에 들어갑니다. UHS-2 카드 사용할 때는요 모든 설정에서 100장에서 강제로 촬영이 끊기고 역시나 처리 속도가 무이면 무한 버퍼의 상태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촬영을 하는 속도랑 처리하는 속도가 같다는 뜻인데 그래서 바로 연달아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100장 도달해서 촬영이 안 되는데 셔터에서 손 넣고 바로 촬영 들어가면 또 촬영이 되죠. 이 상태로 100장씩 연속적으로 무한히 촬영이 됩니다. 그냥 메모리 카드 꽉 찰 때까지 쭉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버퍼가 좋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약간 뒷맛이 씁쓸한 것이 초당 4.5연사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데 아무튼 스냅 촬영할 때 UHS-2 카드 사용하시면 어떻게 세팅을 하시든 간에 무제한으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본식 스냅할 때 더블 슬롯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계속 촬영이 된다는 거는 대단한 장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Z5 사용하면서 느낀 가장 커다란 장점은 사용상의 편의성이었습니다. 같이 제공된 2450 렌즈를 활용하면 분명히 아쉬운 점도 많지만 무게가 가볍다 보니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여러가지 활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작성도 우수해서 터치가 되는 틸트 스크린과 아이 버튼을 활용한 직관적인 조작은 니콘 미러리스의 커다란 장점입니다. 아이 메뉴에서 대부분의 조작을 정말 손쉽게 할 수 있는데요. 전면부 펑션 버튼과 함께 잘 세팅해두면 굳이 메뉴 버튼 누르고 들어가서 헤맬 필요가 거의 없어요. 또 이렇게 전원을 한 손으로 간단하게 켤 수 있고 동영상 모드 전환도 엄지로 쉽게 레버로 가능하면서 오도 다이얼도 그 손가락 그대로 위로 올려서 할 수 있는 점, 이거다 충족되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팅 값들도 해당되는 버튼 누르고 엄지와 검지로 앞뒤 다이얼을 돌리면 설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AF 세팅은 펑션 버튼 혈등에 놓고 전면부 돌리면 AF 영역을 어떻게 할지 설정할 수 있고 후면부 다이얼 돌리면 AFC, AFS, MF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편해요. 그리고 아이소 같은 경우도 아이소 버튼 누르고 전면부 돌리면 오토와 수동을 설정할 수 있고 후면부 다이얼을 돌리면 수치를 설정할 수 있고요. 이것도 진짜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Z5도 니콘 카메라답게 아이소 오토에서 기본 설정 값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이거 대단히 유용한 기능이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아이소 100으로 설정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조금만 사용해서 버튼 위치를 외우면은 바디를 쳐다보지 않고도 상당히 많은 세팅을 쓱쓱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플리커 프리 기능을 탑재해서 촬영이 실패하는 경우의 수를 줄여주고요. 역시나 액티비티 라이팅을 통해서 후보정이 어려운 초심자가 촬영할 때 노출이 실패할 확률을 낮춰주기도 하고요. 바디 내 손떨림 방지 기능을 탑재하여 사진 촬영 시 셔터 스피드를 보다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전원을 끈 상태에서 센서를 보호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동영상 촬영할 때는 덜 흔들리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배터리가 진짜 대박이에요. 신형 배터리를 사용해서 보다 긴 시간 촬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타임랩스 1시간 반 동안 거의 2000장을 찍고도 배터리 인터페이스에서 게이지가 한 칸 빠지는 수준이었고요. 여행 다니면서 하루 종일 사용해도 흔히들 말하는 앵꼬 나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니콘 미러리스도 배터리를 신뢰할 수가 있어요. 또 USB로 전원을 공급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상태로 전원을 끄고 잠시 기다리면 충전 모드로 돌입을 합니다. 여기 램프에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사용 중에는 램프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봐서 충전이 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단점으로 꼽을 수 있지만 전 장점으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전원을 공급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일단 선만 연결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한데요. 충전을 하면서 사용하는 방식은 충전 속도가 더 느리면 전원이 꺼지거든요. 다만 USB-C 타입 케이블인데 PD 충전기는 지원하지 않고요. USB 충전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샘플 사진 보시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제가 곧 아빠가 될 거라네요. 그래서 리뷰 기간에 강원도로 태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이의 태명은 링고라고 정했고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다들 축복해주세요. 태교 여행 가서는 아내와 함께 베이비 샤워를 했는데요. 풍선 만드느라 고생 좀 했는데 예쁜가요? 이렇게 여행 오면 누가 우리를 촬영해줄 수가 없어서 삼각대를 놓고 셀프 촬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Z5의 인터벌 촬영 기능을 활용하면 매우 손쉽게 원하는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매번 초점을 새로 잡을지 아니면 첫 샷에 고정시킬지도 선택이 가능해서 취향껏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 기능은 여행 내내 매우 유용하게 이용해서 대부분 저희 둘이 나온 사진은 인터벌 촬영 기능을 활용해서 촬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래 목적대로 타임랩스 촬영하는데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타임랩스 영상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간격과 매수 모두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정한 컷에 도달하지 않아도 셔터를 누르면 촬영이 종료되고 그때까지 촬영한 사진들도 무사히 저장되며 자동으로 영상도 생성돼서 저장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노출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아이소를 수동으로 400이나 500 정도 설정하시고 노출을 추적하도록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아이소가 너무 올라가서 기껏 촬영했는데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 기능을 활용하면 생각보다 손쉽게 타임랩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Z5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아름답게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Z5는 영상보다는 사진에 치중한 카메라로 영상 기능은 FHD 60p, 4K는 30p까지 지원되는 평이한 수준보다 살짝 아래입니다. FHD 120p 촬영이 되지 않고 4K 촬영 시에는 1.7배 크롭이 됩니다. 촬영 모드는 M모드, P모드, 조리개 우선 모드는 되지만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는 되지 않고요. 당연히 로그 촬영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Z5는 사진에 집중하면서 제품 단가를 합리적으로 줄인 것 같아요. 요즘 카메라들이 영상에 상당히 성능을 투자하고 그 바람에 가격도 꽤 비싸다 보니 나는 영상을 촬영하지 않는데 그냥 사진에 집중하고 저렴한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Z5로 영상 촬영을 전혀 못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오늘 중간중간 보여드렸던 많은 영상들이 Z5로 촬영한 것들이고요. 번들 렌즈와 함께 활용하면 나름 쏠쏠하게 활용할 수 있었어요. 스펙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일전에 풀프레임 미러리스 렌즈 가격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체적인 반응들이 니콘의 미러리스용 렌즈들이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었어요. 일부 렌즈들이 다소 출시가 느린 점은 아쉬웠지만 상상 속의 유니콘이라던 70-200도 출시가 되고 1424랑 50mm f1.2도 나오고 그 외 단렌즈군은 어느새 착실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Z5는 합리적인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풀프레임 미러리스로 카메라와 렌즈 가격이 어마어마한 요즘 시대에 맞지 않게 가성비 좋은 Z 마운트 렌즈들과 함께 활용할 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장비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항상 하는 것 같은데 물론 현재 Z6 유통가가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Z6의 출시 가격과 XQD 메모리 카드 구입 가격을 생각하면 니콘 Z5의 출시 가격 자체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바디와 렌즈를 모두 고려해서 시스템 갖추는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웨딩 스냅을 촬영하는 실장님들에게도 좋은 점으로 작용할 것이에요. 해외에서는 베스트 웨딩 카메라라고 평하는 사람도 많은데 기존 바디의 문제점이었던 원슬롯도 해결했고 다른 카메라 대비해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연사 속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웨딩 스냅 예약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때 테스트할 수 있을까 했더니 코로나 덕분에 취소가 되어버려서 너무 아쉽네요. 아무튼 지난 몇 주간 들고 다니면서 야경 촬영할 때도 활용할 수 있고 풍경을 촬영할 때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었고 저희의 소중한 일상을 촬영하는 데에도 좋았고 여행 가서 활용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간만에 작은 렌즈 마운트하고 다니니까 와이프가 주목을 덜 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추후 발매가 예상되는 다음 세대 제품 나오기 전까지는 징검다리가 되어줄 바디라고 보고 니콘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니콘 화이팅!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